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동환의 피칭학개론의 서동환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너클커브입니다. 네, 너클커브를 굳이 오늘 강의 주제로 하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너클커브가 굉장히 던지기 쉬운 난이도의 구질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상으로 뭔가 봤을 때 그립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 던지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레 좀 겁을 먹고 도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클커브는 굉장히 던지기 쉬운 난이도의 그런 구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브를 못 던지는 사람도 너클 커브를 던지면 자연스럽게 커브 스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쉬운 난이도의 구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너클 커브를 많이 구사하는 투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두산 베어스의 이용찬 선수, 그리고 LG 트윈스의 마무리 투수를 하고 있는 고우석 선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리조나 디백스에서 뛰고 있는 메릴 켈리 선수 뭐 등등 너클 커브를 던지는 투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쉬운 구질이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너클 커브를 던지던 투수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한참 이제 양키스에서 뛰었던 마이크 무시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마이크 무시나 선수가 굉장히 스핀이 좋은 너클 커브를 던지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보고 나시면 누구나 너클 커브를 굉장히 쉽게 던지실 수 있다고 제가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너클 커브의 이제 그립부터 쉽게 던질 수 있는 요령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너클 커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커브를 알려드렸을 때 그 그립은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밑에서 손을 이제 받치게 되는 그립을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의 면만 포수에게 보여줘도 자연스러운 드롭성의 커브가 나올 수 있다. 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너클 커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검지손가락을 구부려 잡는 커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실밥을 이렇게 검지로 자연스럽게 찍어 눌러주시면 돼요. 네, 찍어 눌러주시면 이렇게 평평하게 잡았을 때보다 조금 더 미리 스핀에 대한 세팅이 준비가 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회전수 자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보통 커브를 처음 배울 때 연습할 때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떼고 연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검지손가락을 떼고 이렇게 커브 연습을 했을 때 중지와 엄지의 힘이 자연스럽게 많이 집중이 되면서 스핀 자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검지가 개입이 되는 순간 검지도 돌리려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이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지와 엄지를 통해서 커브를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검지가 방해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스핀을 더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너클 커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밥을 찍어서 누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실밥을 이렇게 살짝 걸쳐 놓는 경우도 있고, 아예 손톱 면까지 구부려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커브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지만, 너클 커브는 조금 옆에서 들어와도 무관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와서 찍어 주셔도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직구 그립에서 이렇게 찍어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돌리는 경우, 이렇게 그대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클 커브의 제일 장점은 굳이 옆에서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직구 라인에서 그대로 던져도 얼마든지 너클 커브가 구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클 커브의 최고의 장점은 옆으로 잡으나 위로 잡으나 언제든지 드롭성의 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궤적 자체를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립은, 예전에 제가 이제 커브를 알려드렸던 것처럼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립을 잡게 되면 굉장히 쉬운 난이도의 너클 커브를 던지실 수가 있고요. 나는 조금 더 좀 프로페셔널하게 좀 더 멋있게 던져보고 싶다, 뭔가 좀 고퀄 어려운 난이도의 커브를 던져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 그립 형태에서 옆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네, 옆으로 들어오셔서 이쪽 아래쪽 그립의 실밥을 엄지손가락으로 걸쳐주고 중지가 이쪽 실밥을 이제 걸어준 상황에서
여기 힘이 없는 이 구간을 너클 커브 형태로 찍어 잡아 주셔도 돼요. 찍어 잡아 주셔도 되고 약간 펴서 잡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톱을 아예 눌러서 잡아 주셔도 돼요. 손톱을 이렇게 눌러서 던지는 투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선수가 두산 베어스의 이용찬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손톱을 아예 이렇게 눌러서 잡아요. 구부린 상태요. 펴서 잡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펴서 잡는 형태의 선수들도 한 손가락을 떼고 던진다는 이유로 너클 커브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너클 커브의 정의는 실밥을 찍어 잡는다든지 손톱을 눌러 잡는다든지, 아니면 중지 옆에 살짝 걸쳐주는 형태, 이렇게 구부린 형태로 잡아주는 것이 제대로 된 너클 커브를 던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너클 커브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너클 커브의 최고의 장점은 굳이 커브 형태로 던지지 않아도 직구 형태로 그대로 던져준다 하더라도 커브의 궤적이 그대로 나온다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마운드에 처음 올라가시는 분이라도 나는 직구 말고 던질 수 있는 게 없어 하더라도 이 너클 커브는 그날 바로 던지셔도 돼요. 왜? 내가 직구만 던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구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수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내가 굉장히 강한 직구를 던지지만 타자의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커브가 없다. 커브가 없는 상황에서 너클 커브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돌려서 던지는 궤적의 변화구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종이 단순한 경우에는 이 변화구가 빠져버리는 날에는 직구밖에 던질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너클 커브를 던질 수 있다면 내가 돌리는 궤적이 그날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직구를 구사하듯이 던져도 커브의 궤적으로 구현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너클 커브를 손쉽게 던지는 투수들이 많은 겁니다. 그만큼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구사할 수 있고 컨디션이 조금 나쁘더라도 크게 기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투수들이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너클 커브는 그립이 시각적으로 보기에 어려울 뿐이지 절대 어려운 구종은 아닙니다. 정말 걸음마 단계에 굉장히 쉬운 변화구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칭학개론 이제 다음 주 강의는 이 어깨가 아프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물론 팔꿈치도 있지만 어깨 통증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한테 이제 좀 의뢰도 많이 오시고 하셔가지고 어깨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 이론편에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해서 여러분들께 어깨가 아픈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깨가 안 아프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의 훈련을 하고 어떻게 리커버리를 해줘야 되는지까지도 다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